안녕하세요. 피플비드 CJB 연규옥입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30여 년간 세계를 여행하며 역사, 문화, 여행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대원 작가와 함께 즐거움이 배가 되는 여행의 매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피플비드 CJB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역사, 문화, 여행 작가 이대원이라고 합니다. 소중한 시간이니만큼 몇 가지라도 시청자분들과 공감하며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자리,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역사, 문화, 여행 작가라고 소개를 좀 드렸는데 먼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건지,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30여 년 전, 그러니까 30년 됐습니다. 30년 이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그냥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가이드, 그리고 한국에서는 여행업이 시작을 할 때, 태동을 할 때 인솔자라는 파트가 있었었죠. 네. 함께 나가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시절에 그렇죠. 국경을 통과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함께 해주는 그런 이제 인솔자로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럽을 주 무대로 올해 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룹이 아닌, 예전에는 저도 이제 그룹 여행을 많이 모셨습니다만 진행을 했습니다만 요즘은 이제 개인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이제 몇몇 기관들, 뭐 코트라라든가 대사관이라든가 몇몇 이제 회사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이렇게 문화 탐방을 나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럽에 있는, 주로 이제 유럽입니다만 유럽의 현장의 그들의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을 소개하다 보니까 어떻게 책도 쓰게 되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여행 작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강연도 좀 다니고 있고요. 그런 역할을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여행이라는 거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제 로망과 같잖아요. 사실 뭐 직장 다니고 또 일상생활하면서 여행을 떠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로망이 이제 여행인 것 같은데 그걸 또 업으로 삼고 계시다고 하니까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또 부러운 또 마음도 드는데 이 일을 그럼 처음에 어떻게 또 시작하게 되셨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92년도에 군 제대를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일본에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냥 혼자 가신 거죠? 그렇죠. 그때는 그 당시 때 이건 뭐 정확히 기억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이 그 당시 때 요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15일 비자밖에 막시맘이 안 나왔어요. 그나마 군 미필자는 안 되고 군필을 해야지 이제 15일. 여권을 만들 수 있었죠. 그래서 15일 비자를 어렵게 받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13박 14일을 15일인데 왜 안 채웠느냐.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하루 이틀은 여유를 둬야 된다라는 유격을 둬서 13박 14일을 이제 도쿄 여행을 이제 혼자 이렇게 뭐 우에노 공원이네 어디네. 아유, 지금도 뭐 그 스토리가 당연히 남을 수밖에 없죠. 혼자 계획 세워서. 그쵸. 그 당시 때는 뭐 롤리 플래닛 뭐 이제 이렇게 번역해가면서 혼자 가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좋더만요. 노니까 좋더만요. 좋으셨군요. 그래서 그때는 한국에서는 몰랐는데, 여행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직이 있다라는 걸 아는 거죠. 우리가 통상 직업, 그래서 그걸 늘 그냥 하나의 명사처럼 생각하는데 업과 직은 사실은 분명히 다른 건데 어쨌든 그런 직이 있대더라. 일본은 그게 이미 활성화가 되어 있었고 여행을 통해서 몇몇 일본인들을 뭐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관광과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이러면은 이게 노네 싶어서 그래서 근데 어떻게 업까지 된 게 운이 좋았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으로 생각하면 유튜버 하는 분들, 여행 유튜버 하는 분들처럼 30년 전에 이건 또 하나의 도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아서, 그러니까 이게 직으로서도 가능했고 이게 제 멘탈에서도 업으로서도 가능했던 상황이어서 30년을 이렇게 한 길을 잘 올 수 있지 않았나 합니다. 아니 사실 요즘에는 뭐 이제 워낙에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마음만 먹으면 뭐 어디 여행을 가고 싶으면 뭐 더 검색해서 뭐 그런 일정들도 또 짤 수도 있고 어디를 갈지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지만 그 당시 때만 하더라도 여행 정보, 타지에 있는 여행 정보 같은 것도 얻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항공권 구매도 힘들고. 그렇죠. 네, 어려움들이 좀 많으셨겠어요. 근데 뭐 어쨌든 그때가 우리나라가 88년
서울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89년 1월부로 그때 대통령 관계 법령으로 해외여행 자유화가 된 나라가 이제 35년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군요. 그 이전까지는 쉽게 얘기해서 패스포트와 비자가 혼동되던 나라였죠. 패스포트가 뭔지 비자가 뭔지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뭐 미국 대사관 앞에 줄을 쓴다 어쩌고 하던 그 시절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때는 항공권만 갖고도 뭐가 이게 벌이가 되는 업종이 많았던 시기 있었던 시절이었고 근데 요즘이야 뭐 다 뭐 컴퓨터로 예약을 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예약하시잖아요. 그렇죠. 터미널들이 워낙 예약 터미널들이 워낙 활성화되었고 맞아요. 이게 IT가 발달했다라고 한국 분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IT를 활용할 수 있는 고급 지능의 소비자가 늘은 거죠. 그렇네요. 그걸 아무리 제공을 한들 전자레인지 아무리 펑션이 많은데 결국 우리는 간단 30초 1분 그렇죠. 해동 외에는 안 쓰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단 큐로 바뀌는 건데 이렇게 이런저런 앱이나 이런저런 터미널들이 많아도 대한민국의 5,500만들이 굉장히 그거를 그렇죠.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에듀케이션 레벨이 높은 소비자를 만들어낸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유럽에 다니시다 보면은 모시다 보면은 유럽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렇죠. 훨씬 그거는 그런 속도가 부분에서. 빨라서가 아니라 네. 우리가 그걸 이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니드가 있으니까 공급자도 공급했던 게 아닌가. 어쨌든 30년 전에는 녹록지 않은 작업을 해서 잘 그렇죠. 다녀왔고 네. 그게 지금의 이제 오늘의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게 돼서 만나게 됐습니다. 네, 이게 근데 말이 30년이죠. 이제 30년 동안 이제 세계 여행을 다니셨으면 또 얼마나 많은 곳을 또 다녀오셨을까. 또 그에 담긴 이야기들이 또 얼마나 많이 녹아 있을까. 또 기대가 되는데 뭐 좀 몇 곳만 짚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게 가능할까요? 좀 인상이 깊었던 장소들, 뭐 나라들.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곳들이 네. 총 몇 군데나 다니셨어요? 남미라고 불려지는 네. 멕시코, 브라질,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네. 쿠바를 포함을 해서 꼭 11번을 갔다 왔고요. 그곳만. 그러니까 그곳만을 남미를 따졌을 때는 11번을 갔다 왔고요. 오셨고, 네. 한 번을 가기 힘든 곳을. 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인도는 이제 북인도, 티벳, 남인도, 스리랑카 그리고 인도 안에서만 그 팔레스 온 휠이라는 그 말 그대로 궁전 열차죠. 팔레스 온 휠. 그 네. 궁전 열차 시스템이라는 그것 때문에도 어떻게 해서 인도는 3번을 가게 됐고 킬리만자로 등정 포함해서 아프리카는 총 5번을 갔다 왔죠. 네. 킬리만자로 등정은 2번을 했습니다만 한 번은 이제 4천 정도 있는 기본산장까지만 갔다 오고 한 번은 이제 그 위에까지 올라갔다 오는. 예, 그리고 저는 되려 요 경험보다도 더 좀 독특했던 경험은 시베리아 횡단철도 2번 탔던 거죠. 예, 금방 갑니다. 뭐 열차 안에서 8일밖에 안 가니까 뭐 금방 8일 가죠. 동안. 금방 갑니다. 금방 갑니다.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좀 했었던 경험들이 있고 네. 그런데 이게 이런 자리 저런 자리에서 강연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네. 지금 진행자님처럼 추억에 남는 곳이 어디가 기억이 나세요? 가장 좋았던 궁금하잖아요. 장소가 어디세요라는 네.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어느 순간 저도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네. 장소의 기억이 사람과의 기억 때문에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소 때문에 뭔가 특별한 게 아니라. 네, 에펠탑 때문에 누가 좋았던 게 아니라 아니고, 그곳에 함께 있었던 누구 때문에 에펠탑이 기억나는 거고 누구 때문에 콜로세움이 싫은 거고 누구 때문에 싫은 것도 있을 수 있겠군요. 아무리 뭐 빅벤이네 뭐 네. 프라 몰다우 강의 까르다리가 뭐 700년의 역사로 아름답네 어째 여권 잊어버려요. 그럼. 여권 털리면 아주 도시가 흉한 도시야. 이거는 안 이뻐. 그렇네요. 네. 그런데 그 극적인 상황에서 여권을 찾았어. 다시 그럼 이뻐져. 다시 근데 누가 흘린 거 주순 게 아닌 거잖아요. 네. 이런저런 방법으로 여권을 새로 만들게 국외여행 허가서가 새로 만들어진다든가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소매치기를 당해서 털렸으니까 너무 싫은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경찰서에 대사관에 영사에 누구의 도움으로 이렇게 또 잘 프로세싱이 되고. 진행이 된 거예요. 네네. 그랬을 때 다시 그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 도시가 예뻐지는 건 아니었을까. 그렇네요, 진짜. 장소 때문이 아니라 그곳을 함께 했었던 사람들, 동행자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냈던 그 나라의 역사적인 인물들과 그것을 지켜낸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도시가 밉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진짜 이제 복합적인 이유들로 그 도시가 기억에 어떻게 남느냐가 또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뭐 에피소드들 너무 많으실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으로 인해서 기억에 남는 장소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이야기들도 좀 궁금한데 몇 가지 좀 재밌게 풀어주시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이건 재밌는 이야기는 아니고 네. 짤츠부르크에 모차르트가 이제 유아 세례를 모차르트가 세례를 받았던 성당이 당연히 뭐 그 당시 때는 그렇게 다 태어나면은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짤츠부르크는 마을에 성당이 있는 도시가 아니라 성당 사이에 마을 있는 집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성당이 많죠.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비숍령이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왕이 백작이 후작이 주교를 임명하는 도시가 아니라 교황청에서 주교를 임명하는 도시를 비숍령이라고 합니다. 주교령인 거죠. 주교령. 그러니까 주교가 그 동네 대장인 거죠. 그런데 그 주교가 교황청에서 임명을 해주는 주교니까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좀 무식하게 표현을 하면 노비인데 왕의 노비냐 후작의 노비냐 나는 추기경의 노비야. 이면 이제 더 그 마을이 존재감이 높았던 유럽의 중세죠. 그 성당에서 그날따라 이거 벌써 한 7, 8년 전 얘기 같습니다. 두 분의 내외분이신데 그 제가 원래 좀 장난 좀 잘 치고 뭐 여행지에서 좀 그렇게 좀 재미나게 유쾌하게 해야 되는 또 그 당시 땐 그런 역할을 맡았던 인물아.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문득 그 두 분의 어깨 춤사위가 괜히 좀 장난을 농담을 혹은 어떤 일이 여쭤보기가 조금 어떤 이상한 포스가 등에서 그냥 났어요. 여행 같이 갔는데. 네, 같이 이러면서 약간의 자유시간이 있을 때요. 네. 문득 그 성당의 분위기도 어릇어릇 해가 좀 질 때였고 성당이라는 건 뭐 진행자님도 아시다시피 좀 해가 질 때는 또 서쪽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또 빛을 맞아요. 받아서 멋있게 좀 들어오고 있고 마치 애니메이션 한 장면처럼 시간이 잠시 멈춘 듯한 그런 앵글에 그 동양 내외분이 둘이 이렇게 앉아 계신데 왠지 그래서 그냥 저도 그 의자에 좀 끝쪽에 그분들이 눈치 못 채게 저도 조금 쉴 겸 옆에 앉아 있는데 어머 사모님이 어깨가 흐덕흐덕 하는 거예요. 울으셨구나. 이게 뭔가가 있구나. 그냥 무슨 뭐 종교적인 귀화가 아닌데 이건 왜 이러지 싶었는데 그날 저녁에 조용히 그래서 이제 그 바깥분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게 돼서 아까 오후 한 5시, 6시 그때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여행 오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또 혹시나 뭐 일정상의 문제나 어떤 이런저런 어떤 컴비네이션의 문제가 있을까 그런 포스는 아니었는데도 어쨌든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봤더니 세상에 그날이 자주본 기일이었던 거예요. 군 제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복학해서 하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제분이 아들이. 근데 그날 자기들이 도저히 그게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서 그냥 떠난 거야. 나오신 거군요. 한국에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사실은 그 말을 이렇게 깊이는 이해를 못했어요. 저도 그때는 어리셨고 꼬맹이 한 놈밖에 없었어요. 아직 아기였을 때밖에 없어서. 근데 그게 해마다 그 성당 앞을 지나가면 그분만 떠올라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당은 저한테는 근데 그런 얘기를 뭐 다른 분들하고 또 이야기를 나눌 이유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금방 우리 진행자님이 어떤 장소가 남습니까 하시길래 그랬던 기억들이 있고요. 또 한 군데는 밀라노에 그러니까 이탈리아 북부의 밀라노에 그 빅토리아 에마누엘레 2세 갤러리아를 통해서 뭐 고딕 양식의 최고봉이 밀라노 두오모 성당이 있죠. 그 밀라노 두오모 성당과 빅토리아 에마누엘레 2세 그리고 라스칼라자 뭐 요런 있는 그 광장 있는 데서 시간을 뭐 좀 사진도 좀 찍고 하는 시간을 좀 드리고 뭐 에스프레소 한잔 하실 분들 하시고 네 명의 한 가족이셨는데 엄마 아빠 너무 멋지셨어요. 엄마 아빠 아들, 딸? 아들. 아들. 하나가 중학생, 하나가 그 당시 때 초등학생. 저쪽에서 거의 다툼 수준이야, 한 가족이. 거의 다툼 수준이야. 거의 다툼 수준이야. 근데
그때 원래 그 가족이 좀 유쾌해서 그 아버지가 특히 유쾌하셨던 분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술집 가서 야 니들 왜 또 아버지한테 또 왜 혼나고 있어? 막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용돈을 주고 니들끼리 가서 젤라또도 사 먹고 하고 와라. 엄마 아빠도 좀 자유시간을 가져봐. 네. 충분히 우리 있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아이들이 영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서 목이 마른데 물 한 어떡해요. 모금도 못 사 먹고 왔다고 아버지한테 혼나고 있는 거야. 말 한마디도 못하냐. 아버지 보고 서울하고 그러는 바람에 아버지가 이 바보들아 이제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영어 공부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되겠지. 이제 이걸로 이제 강론 중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성당에 그 자리만 가면 그 가족들이 계속 생각나죠. 거기까지 가서 이제 또 그래서 이 너무 집은 철저하게 앞으로 영어 공부하겠구나. 그러니까요. 또 그 애들 이후에 했을래나 몰라. 뭐 이렇게 뭐 피부로 느꼈으니까 또 어느 정도는 또 하지 않았을까. 예. 그런 것처럼 짤지부르기 어딘가의 성당에서는 어느 분의 아픈 가정사가 또 밀라노 대성당 앞에서는 또 한 가족의 그런 또 그 얼마나 좋은 추억거리가 그 집은 남았겠습니까? 그렇죠. 나중에도 그 친구들이 장가가고 되어도. 그러면서도 네. 또 야 네 아버지가 말입니다 하면서 손주하고도 또 이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추억들이 또 남아있구나 싶기도 하고요. 진짜, 그리고 네. 2000년 11월이에요. 2000년 11월로 제가 기억을 해요. 날짜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페루에서 후지모리라는 대통령이 일본으로 외교 순방처럼 나갔다가 순방 나가 있다가 망명 신청을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2000년도 일이니 그리고 뭐 워낙 먼 일이라 네. 먼 나라의 일이고 23년 전의 일이라 기억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만 그때 저는 페루에 있었어요. 나스카 지상그림이라는 데는 네. 해발 굉장히 낮은 곳에 있고 우리 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마추픽추, 네. 잉카, 뭐 이렇게 위제에 있는 이 쿠스코라는 지역은 해발 3,000, 4,000이고 그러니까 이제 리마라는 데가 있고 나스카 태평양 연안을 끼고 리마 남쪽으로 나스카 지상그림 뭐 외계인이 그렸네 어쩌네 저쩌네 하는 그 나스카 지상그림이라는 데가 해변가로 쭉 연결이 되고 안데스 산맥 네. 6천, 5천짜리를 넘어서 그 너머 쪽에 이제 4천에 쿠즈코라는 곳, 2,700, 800, 2,500에 마추픽추라는 곳 이렇게 있어서 네. 통상 항공기로 넘어가서 투어를 하고 다시 항공기로 오게 되어 있는데 네. 리마에서 나스카 지상 그림을 보고 나스카 지상 그림에서 다시 리마로 와서 항공기를 타야 되는데 정변이 나면서 농민 데모가 난 거예요. 그래서 길이 온리 하나밖에 없는 나라에 네. 그 길을 외국인들이 잘못 통과하다가는 쉽게 해서 요즘 무슨 뭐 납치네 뭐네 하는 것 같은 사건 사고가 벌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 네. 벌어져서 거기서 이제 막 CNN 뉴스에 나오고 막 이러니까 우리 뉴스의 일면 톱에 뭐 관광객 뭐 한국인 뭐 납치 뭐 우리 이런 거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네. 이제 이렇게 설득을 해서 이제 거기에 묻게 되는데 거기까지 가서 또 마추픽추 못 보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니까요. 진행자님 코앞에 입장에서 두고, 그쵸? 세상에 네. 비행기 액츄럴 플라이트 타임만 20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거 못 보면 아깝지 않습니까? 네, 또 네. 그리고 정변은 낮고 어떡해요. 그래서 잉카의 전사 둘을 고용을 해서 네. 마을 버스를 대절해서 해발 5,200을 넘었죠. 버스로? 이렇게 와서 비행기를 못 가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드리니까 네. 그때 힘들었겠다지. 어떠셨어요? 그 연배 많은 분들을 모시고 그쵸. 그 연배 많은 분들을 모시고 무슨 뭐 좋은 럭셔리한 우리 여기 뭐 이렇게 네, 한국을 다니는 이런 럭셔리한 뭐 한열에 이런 좋은 차량도 아니고 마을 버스 대절해서 어떡해요. 네. 그 300을 넘는데 시동을 안 끄더만요. 2명의 운전기사가 시동을 안 끄고 교대를 가면서 가요. 운전을. 우리도 화장실도 네, 가고. 네. 시동을 왜 안 끄니 그랬더니 해발 고도가 높아서 시동을 끄면 기와기의 산소 밀도가 낮기 때문에 시동이 안 걸릴 수도 있어서 못 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혹시나 시동 해서. 건 상태로 기름 넣고 막 그래가면서 다녔어요. 네. 너무너무 힘이 들게 거의 20시간 가까이 산을 넘고 근데 버스를 타고 그렇게 어떻게, 가는데 그 새벽녘에 그러니까 곤죽이 되어 있는 거죠, 몸이. 피곤해도 피곤해도 다들 너무 그렇겠죠. 피곤해 예. 있는 상태에서 새벽녘에 해가 이렇게 쫙 떠올라오는데 그 일출은 정말 잊을 수가 장관이었어요. 없군요. 그래서 안데스 산맥에 네. 철이 이렇게 많구나도 알았고 너무 붉은데 이게 햇볕을 받아서 붉은가 그랬는데 네. 햇볕이 왜 조금 더 뜨고 나면 다음 색깔이 그건 이제 일출의 색깔이 아닌 거잖아요. 네. 산 자체가 산 언덕 위가 붉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여기서 화학 얘기를 할 건 아니었는데
너무 피곤한 상태에 정말 양치도 이렇게 해가 그 돈 많이 내고 거기까지 가신 분들이 옥수수 10개 사서 15명이 나눠 먹고 그래서 그 연배 있으신 분들이 피난 때도 이렇게 고생을 안 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이후에도 안데스를 이렇게 비행기로 편안하게 가고 하면은 이제 강론처럼 얼마나 편하신지를 아세요? 복 받으신지는 아세요? 이제 이러면서 얘기를 했던. 그래서 바로 어떤 장소가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그 곳에서 함께 썼던 사람들과의 스토리 때문에 그 장면이 기억 남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들에 이런 에피소드들 몇 개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정말 뭐 시간만 허락이 된다면 더 많은 얘기들을 막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홍콩 반한테 얘기해야 되나? 네. 그것도 일단, 있고 네, 뭐. 그렇죠. 일단 한번 또 이따 시간 상황을 네, 또 보고 네.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워낙에 요즘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 해외 여행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주변에서도 가까운 뭐 동남아도 또 많이 다니시고. 근데 혹시 이제 여행을 또 워낙 많이 하셨으니까 뭐 가족 단위 분들에게 여행지를 좀 추천해 보자면 어떻게 좀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워낙 또 많으니까. 글쎄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여행, 가족 단위 여행, 가족 단위. 그러니까 혼자 가는 여행이 아니라 가족 단위 여행이라는 카테고리가 벌어졌었을 때는, 그러니까 단서가 딱 주어지면 이렇게 저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행자님 나이에서 친구랑 갈 거냐? 내 가족인데 아래 가족과 갈 거냐? 윗 가족과 갈 거냐를 먼저 그렇죠.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지. 우리 가족은 홍콩이야 라고 했었을 땐 쇼핑이 목적일 것이냐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가족에게는 이탈리아야 했었을 때도 박물관, 미술관 위주로 갈 것이냐, 젤라또와 피자와 스파게티와 그죠? 음식을 집중으로 갈 것이냐. 당연히 음식을 하루 종일은 못 먹습니다. 그렇죠. 두 끼겠죠? 세 끼겠죠? 미술관에 간다고 하루 종일 미술관에 있지 못합니다. 미술을, 박물관을 보다가도 식사는 해야 되겠죠. 하지만 포커스를 나는 미술, 박물관 쪽에 맞출 것이냐, 쇼핑 쪽에 맞춰서 아울렛을 갈 것이냐, 이러면 시청자분들 대부분 그런다. 다 해야지.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 비행기 타고 가는데 네, 그 다 욕심이 해야죠. 이제 화를 불러서 병이 나고, 그래서 되려 너무 많은 것을 쫓다 보니까 기억 남는 게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쨌든 위로 모실 거냐 아래로 데려갈 거냐, 혹은 너무너무 소중하게 3대가 함께 할 거냐, 그것도 3대가 함께 할 거냐, 그리고 내 어머님, 뭐 쉽게 해서 그게 내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내 장인이 될 수도 있고 다리가 좀 현찮으실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 아이들하면 이 녀석들이 초등학생이야. Why not? 근데 7살이야. 5살이야. 그럼 유모차도 갖고 가야 될 테고, 그거에 따라서 추천지는 정말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어떤 가족에게는 하와이 가세요. 어떤 가족은 이태리 가세요는 추천드리기가 어렵지 않나. 근데 되려 그런 질문으로 맞네. 내가 엄마 아빠 모시고 갈 건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고 갈 건지도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그렇지 않을까요? 가는데 조카도 딸려 보냈는데 지들은 안 나오고, 이것도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나갔을 때 좀 자주 일으키는 그런 실수들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것들을 좀 생각이 나세요? 너무 많아서 이건 특집으로 새로 편성을 해야 될 정도죠. 몇 개를 좀 꼽아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조금 좀 엉뚱한 친구라 이런 얘기부터 시작할게요. 싫든 좋든 소비자 왕입니다. 네. 싫든 좋든. 그렇죠, 저는 지금 이걸 한국어로 하잖아요. 얘기했고 한국 시청자들이라 100% 이해하실 거고, 저분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소비자가 왕이다라는 앞에 얘기를 하지? 네, 종업원이 신인 곳으로 가십니다. 종업원이 신이죠. 아무리 한국 여행객들에게 여기는 소비자가 왕인 곳이 아닙니다 라고 유럽의 문화를 몇 년을 접근을 해봤고 그걸로 칼럼도 쓰고 해도 안 먹혀요. 왜 안 먹히나 했더니 나에게는 소비자가 왕이다라는 멘탈이 이미 박혀 있어. 그런데 종업원이 왕이 들어갔는데 종업원이 알아서 해야지. 아니요. 거기는 종업원이 신이더라고요. 또 그렇게 문화가 자, 다르구나. 다시 접근을 할게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소비자 멘탈의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유럽은 공급자 위주의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 나라더라. 네. 이 커피숍이 마음에 안 들면 옆집을 가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 마을에 커피숍이 하나밖에 없는 집이라면 어떨까요? 내가 목이 너무 마르고 저기 아이스크림이 너무 괜찮아.
이 줄이 왜 이렇게 길어? 옆집까지. 그 마을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그거 하나밖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접근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칼럼이라든가 뭐 이런 거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걸요. 남프랑스의 어딘가의 마을에서 어딘가에 사실은 도시입니다만 커피 사유로 문 밖에 아예 메뉴표가 아니라 메뉴판이 아니라 문 밖에 커피 사유로 Hello, 커피, Good morning 커피 3유로, Good morning 커피 플리즈 2유로라고 적어놨죠. 진행자님 지금 이거 대본에 여행을 이렇게 하신 분이니까 이해하십니다. 네.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열심히 찾든 네이버 구글링을 하시든 열심히 찾아보십시오. 커피는 왜 4유로고 굿모닝 헬로우 커피는 3유로고 왜 굿모닝 커피 플리즈는 2유로일까? 그쵸. 유럽 친구들은요. 유럽 분들은 아니 우리 여행객 누가 봐도 여행객인 이 피부가 유럽의 어딘가의 레스토랑에 카페에 앉았어요. 3커피 3명이니까 3커피 했겠죠. 뭐 불어 잘 못하고 이탈리아 못하니까 우리가 뭐 엉뜨뚜아 할 거 있는 거 아닌 거고 그냥 3커피 했겠죠. 또 못 알아들으실까 봐. 이 친구들은 유럽 친구들은요. 이거는 언어를 많이 공부하신 분들도요. 유럽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해보지 않으면 잘 못 느끼는 건데요. 유럽 친구들은 커피 3잔 갖고 와. 이렇게 느낍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뒤에 플리즈를 붙이고 안 붙이기가 너무나 또 차이가 크겠네요. 정말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뭐냐면 공급할 곳이 여기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왜 나한테 막 대하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요즘은 뭐 이 상담원이 누군가에게는 엄마이고 누군가에게는 딸이고 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 너무 따뜻하게 들었어요. 맞아요.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다. 저처럼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시작해 주는 게 맞겠다. 어쨌든 공급자 위주의 멘탈의 유럽 시스템이다 보니까 우리는 소비자 멘탈이죠. 그런데 유럽은 공급하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서로 존중을 해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메뉴판을 갖고 왔을 때 땡큐라고 하죠. 네가 나한테 팔 거구나. 야 고맙다 야. 안 팔면 어떡하지 했는데 우리는 뭐 이런 집이 있어. 야 옆집 가자. 옆집이 없는데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파리, 런던, 로마, 프라, 비엔나 큰 데만 자꾸 다니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동양 문화를 조금은 이제 이해해서 저 사람들이 화가 나서 그러는 게 아니야라고 알기는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도 베이스 속에서 조금 불친절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맞아요. 식당 가서 뭐 어디 카페 가서 우리도 한국에서 뭐 주문할 때 이제 그렇게 친절하게도 안 하잖아요. 뭐 아메리카노 3개랑 뭐 주세요 이렇게 그냥 하고 나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외국 가면은 조금은 더 우리끼리 문화니까 우리는 이건 다른의 문화라. 그렇죠. 다른의 문화라. 문화와 관습 속에서 근데 그 문화라는 거 제가 이제 역사 문화 해설가다 보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 역사 태정태세 문단서에서 이거와 역사와 문화는 조금 또 다를 수 있죠. 그게 비벼져야 됩니다. 그렇죠. 다양성에서 비벼져서 다양성을 인정을 해주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불편하지? 틀려 먹었어 라고 시작되는 순간 본인만 힘듭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본인만 힘들면 되는데 BTS가 김민재가 손흥민이 이렇게 잘해주고 있는데 그 친구도 쏜 하면서 응원하고 있다가 오늘 내가 어디서 누굴 만났는데 한국인인데 아주 이러면은 너무 손해잖아요. 이제 뭔가 그 국제 매너에 대한 그런 뭐 지식도 필요하겠지만 뭔가 그 마음가짐, 태도의 변화도 또 분명히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말 뭐 이야기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만 시간이 또 한정적이라 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 사실 이제 뭐 금강산도 식후경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행 가서 그만큼 또 먹는 음식들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 작가님께서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행의 뭐 절반이 아닌가요? 그렇죠. 여행의 절반이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항공과 숙박은 이미 정해서 나가잖아요. 그럼요. 가서 무슨 뭐 방 살펴보다가 저 이 방 오늘 할게요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뭐 항공 좌석과 이거는 이미 다 결정이 나 있습니다. 돈 많이 주면은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요. 돈 많이 주면 5스타 호텔 갑니다. 그렇죠.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식사는 어머나 그 잘난 미슐랭 식사를 가도 나하고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정말 뭐 진짜 샌드위치 하나 먹었는데도 너무 맛있을 수도 있고. 한국에 이거 얻어 걸렸는데요 오늘 대박이다 하면서 만족도가 너무너무 높아질 수 있는 게
음식이구나. 음식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사실은 추억이 쌓이고 네. 누가 했던 실수, 네 명이 앉아서 메뉴 시켰는데 왜 대박 사건 날 때 있고 누구는 너무 맛있었을 때 있고 근데 맛있었던 거 기억보다는 왜 대박 사건 났던 너 아까 내가 그거 시킬 때 너 하지 이럴 줄 말았지. 알았다 예. 하면서 왜 그 빵 터졌던 것들 식사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현장에서 오래 모시는 사람 입장에서 뭐 제가 이제 M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네네. 뭐 별점 뭐 몇 개, 여기는 뭐 몇 개 몇 개. 자꾸 너무 그거에 의존하고 있는 거는 어쩔 때 보면 조금 좀 속상하지 않나. 그게 왜 그러느냐면요. 네. 한국어로만 검색을 하세요. 아, 그렇죠. 뭐 블로그 그거는 이런데. 한국식 그러니까. 한국 레스토랑에서는 한국어로 검색하시는 거가 맞죠. 네네. 옳지요. 그런데 파리에 갔어요. 그럼 파리에 있는 레스토랑이나 디종 매츠 랭스, 니스, 모나코, 깐느에 한국 분들이 많이 갈까요? 프랑스 친구들이 많이 갈까요? 혹은 영어권이 많이 갈까요? 그죠? 답 나오죠? 네네. 그러면 요즘은 번역기 잘 되니까 네. 조금 외국어로 검색을 해보셔서 보시면 어떨까? 거기에 그냥 우리는 한국어가 편하니까 그쵸. 한국 친구들 몇 명이 뭐 누가 갔다 와서 쓴 거 보고 올랄라. 가잖아요. 저는 좀 그게 현장을 오래 저야말로 제 부모님, 저희 아이들 지금 뭐 25, 6 먹은 친구가 저는 17개월째부터 여행을 했으니까요. 어머나. 제가 강보에 진짜 전 바구니에다가 매달고도 했고 정말요? 예. 지금 작고하신 저희 부친 뭐 저는 크루즈까지도 모셨고 네. 그러니까 3대 여행을 저는 정말로 오래 했던 사람이에요. 여행으로 돈을 벌어서 업으로서 직으로서 30년째 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도 있지만 제 가족도 정말 저는 여행을 많이 했어요. 여행으로 돈 벌어서 여행으로 많이 써본 사람 입장에서 유모차를 끌고 여행을 해봤고 아빠의 마음을 알고 휠체어를 모시면서 제 어머니 여행을 해봤던 자식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레스토랑 같은 데에서도 굳이 그것만 자꾸 그 평점에만 너무 의지하지 말고 그러니까. 오늘 내 가족들의 네. 컨디션은 어떨까 또 한번 관찰을 해가면서 레스토랑을 좀 잡아도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반성 많이 합니다. 얘기 조금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조금 더 나가도 될까요? 주제로?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예.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와인 얘기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그 서양의 이제 뭐 식사 문화를 보면 이제 뭐 와인이 항상 빠지지가 않잖아요. 특히 맞습니다. 이제 유럽에 또 맞습니다. 많이 다니신다고 하니까 더욱 더 와인에 대해서도 많이 아실 것 같고. 근데 저도 이제 와인은 잘 몰라서 그냥 뭐 레드 와인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뭐 주면 다 맛있게는 마시는데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뭐 이렇게 있잖아요. 먼저 이제 이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의 차이라고 할까요? 좀 구분을 해보자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듣고 싶어요. 예. 와인 얘기를 물어보셔서 와인 외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는 와인만 자꾸 얘기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예. 음식의 가지인데. 음식의 한 가지인데. 음식이 주가 되고 옆에 이제 와인이 그런데 있는 건데. 우리는 이제 맞아요. 우리 옛말에도 주안쌍을 봐오라고 하죠. 네네네네. 주가 술이 먼저였죠. 주안쌍을 그렇네요. 봐오라고 하죠. 안주 좀 내오거라 합니다. 안주 좀 내오거라라는 전제 조건에는 술이 있으니 안주를 내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멘탈이 술이 먼저 있어서 자꾸 우리는 술 얘기만 하는 건 아닌가 해요. 유럽에서는요. 네. 자, 진행자님 유럽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네. 포크와 나이프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수죠. 숟가락과 젓가락이 있죠. 네. 숟가락이 있다라는 건 떠먹을 찌개와 국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럽의 음식은 내가 별도로 스프를 주문하지 않으면 나오질 않는군요. 건한 음식만 있죠. 감자에, 샐러드에, 고기에. 네네. 건더기만 있지 습이 없잖아요. 그 습의 역할하는 게 화이트일 수도 있고 레드일 수도 있고 맥주일 수도 있고 있는데 자꾸 우리는 와인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친구들은 다 알코올 중독 여행객들이 왔는 줄 알죠. 아니 우리도 생각을 해보세요, 진행자님. 네. 아니 밥을 먹는데 국 한 사발만 먼저 먹고 밥 먹진 않잖아요. 그렇죠. 밥 먹으면서 한 숟갈씩 중간중간에 한 떠먹고, 숟갈씩.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목이 안 매는데 유럽의 음식에는 그렇죠. 앞에 거 치워가고 또 나오고 하나 치워가고 같이 놓지를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와인잔이
오른쪽 앞에 있는 거군요. 그게 레드가 됐든 화이트가 됐든 스파클링이 됐든 이거는 습과 국과 찌개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자꾸 첫 잔을 원샷을 해버리죠. 국 한 대접을 먹고 다시 아이고, 어떡해. 합니다. 네, 네. 그 접근이에요. 저는 해외여행을 이렇게 많이 모시면서도 네. 한국 분들에게 와인이라는 건 우리의 정말 주안상에 그 주로 정착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구나. 유럽에서는 이거는 향기를 같이 돋다주는 그렇구나. 소금과 후추밖에 없으니 네. 우리는 가진 양념에서 다양한 향이 테이블에서 나오는데 네. 유럽은 소금 후추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향신료가 없었잖아요. 특별하게. 그러다 보니 레드 와인으로 무슨 향이네 무슨 향이네 무슨 향이네. 네. 우리도 매생이국 먹고 네. 된장찌개 먹고 미역국 먹고 그것처럼 어떤 국은 미소국은 화이트 와인 컬러도 나오고 그죠? 네. 붉은색 육개장은 레드 와인 컬러도 나올 수 아이고. 있는데라고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그렇구나. 예, 제가 와인 강의를 많이 하러 다니는데 제 강의는 내내 이런 컨셉입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제 와인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고급 술의 이미지가 강하고요. 그렇더라고요. 물론 요즘 네. 들어서 뭐 대중적인 맞습니다. 와인들이 많이 맞습니다. 나와 있고 뭐 편의점에서도 좋은 와인들 많이 판매를 하고 있지만 좀 뭔가 어렵게 느껴지고 좀 멀게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거든요. 느낌들이. 그건 어디서부터 좀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 중국 사대주의가 유럽 사대주의로 바뀌어서 그렇지 않나라는 조금 제 나름의 개똥 철학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네. 거를 좀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술은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고 네. 맥주나 소주나 뭐. 저걸 거 건너왔다고 글라스 잡는 그러니까요. 법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별게 다 정착이 돼서 오죽하면 와인으로 강의를 해달라고 했던 나라가 15년 제가 와인 강의만 따로 한 게 15년 정도 됐거든요. 네네. 아니 왜 그 사람들은 국처럼 찌개처럼 먹는 걸 왜 강의까지 해달라고 그러지? 그럼 우리 찌개 먹는 걸 독일에서 강의를 어떻게 안 하거든. 네, 그렇죠. 그것처럼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뭔가 어떨까? 그냥 예, 인식의 예. 변화도 좀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인식의 전환이라는 단어 정말 좋은데요. 저도 그거 좀 써먹어야 되겠는데. 와인에 대한 인식의 좀 전환. 그러니까 유럽에 가서 테이블에서 그때 피프레드 CJB 봤더니 어떤 분이 나와서 이거 우리 국과 찌개 컨셉이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 유럽은 다 스테이크, 감자. 정말 목이 메니까 조금씩, 그래서야 조금씩, 그게 어떨까? 예, 그렇게 접근을 하면서 와인을 들어가면서 까베뇽 소비뇽이네, 피노누아네, 멜로시네, 쉬라네, 어려워요. 뭐가 많아가지고, 리슬링이네. 예, 우리도 저 참이슬 있고 처음처럼 있고 일품진로가 있고 화요가 우리도 어렵습니다. 저희도 이거 하긴 모르는 서양 친구들한테 종류가 많죠. 종류가 왜 이렇게 많어? 그렇죠. 안동이 이름인지 지명인지 사람 이름인지 그들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도 똑같은 거죠. 그렇구나. 도메인이 뭔지 그죠? 뭐 샤르도네가 뭔지 보르도가 어딘지 사람 이름인지 지명인지 맞아요. 만들었다라는 건지 포도 품종이라는 건지 마찬가지 컨셉이 아닐까. 네, 굳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유럽에서 미국에서 와인이라는 거는 우리의 찌개와 국과 같은 컨셉으로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우리도 밥을 먹으면서 국 한 그릇 다 먹거나 반 정도 먹죠. 네, 네. 그것처럼 와인도 한 그냥 한 잔이거나 뭐. 반 잔이면 되지. 점심에 그거 한 병 드시면 이제 오후 생활 못 하시죠, 뭐. 물론 말은 이렇게 하면서 네. 저는 이제 늘 드시죠? 네. 이제 진행자님하고 분위기에 똑같이 취해서, 네. 주면은 다 좋아합니다만. 아니 그리고 이제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와인 얘기도 하니까 이제 와인을 또 마시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 방법도 네.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와인을 주문하는 것부터 네. 드시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뭐 하는 그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네. 와인을 주문하는 것도 참 많이 어렵죠. 주문하는 거. 예. 그죠? 어떻게 맞아요. 보면 와인을 주문하는 게 더 그냥 어려워요. 어디 가면 뭐 추천해 네.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주문하지 뭐 진짜 그 메뉴판 다 읽어보고 그 참 어렵죠, 주문했던 그죠? 거는 없는 것 그러니까 캐나다 친구가 쉽게 해서 아니면은 저 미국 중부에 네. 있는 사람이 아니면 파리지아네가 한국에 와서 와가지고. 소주 종류 많으면 힘든 거하고 똑같다라고 접근을 한번 해보고 네네네. 예 그리고 와인은 거기서는 차라리 그럼 조금 더 쉬운 게 그 동네 거 달라고 그러면 됩니다. 여행 갔을 밀라노 때는. 가서 밀라노 인근 거 있습니까? 라고 그렇구나. 예, 피렌체 가서 차라리 플로렌스, 얼마나 훌륭한 끼안티와 토스카나에 많은 와인들이 있습니까? 네네. 그 동네 거. 경기도 와서 일동 막걸리 달라고 하면 제일 좋은데 네. 거기서 꼭 한일 소주 찾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그죠. 대구에 그런 가면 그냥 거군요. 대구 지역 소주를 먹어야 네. 되는 것처럼 파리 가면 디종 가면 남프랑스에 가면 니스 그쪽 지역 걸 달라고 하면 진짜 좋은데 팁이네요. 조금 내가 좀 어디 거 뭐 조금 들어본 안다고 거 막, 예, 쉽게 해서 프랑스 가서 왜 이태리 걸 찾느냐고 그렇구나. 독일 가서 왜 굳이 프랑스 걸 찾느냐고요. 그렇네요, 진짜. 근데 그게 너무 가성비도 떨어져요. 네네네. 그 동네 거는 운반을 적게 했으니까 운반비도 가격도 저렴하잖아요. 저렴하고, 예. 그리고 이동을 적게 했기 때문에 와인은 농산물이거든요. 네. 우리는 자꾸 병에 담겨 있어서 우리가 현대나 어디나 좋은 데서 자꾸 이렇게 사와서 우리는 이걸 공산품으로 하는데 와인은 분명하게 농산품입니다. 네. 와인은 농산물입니다. 농산물이라고 하는 건 이동을 적게 한 게 가장 건강할 수밖에 없죠. 그쵸. 화로처럼.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동을 적게 했다 있고로 운반비도 적으니 그리고 그 동네 레스토랑에서 그 동네 거 달라고 하는 외국인인 거예요. 그 식당 입장에서도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더니 또 하더니 뭐 동양인이 나름대로 뭐 저쪽 스월링도 하고 뭐 하더니 맛있대. 식당에서 서비스 안주 걱정이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또 팁이 있겠군요. 적어도 박대는 안 하겠죠. 네. 야, 동양인이 우리 동네 거 맛있대. 봐, 우리 거 괜찮대잖아. 라는 프라이드도 줄 수 있고. 우리 입장에선 다만 2, 3유로라도 저렴해서 좋고. 이동을 적게 했으니 신선해서 좋고. 저는 그거 팁이라고 봅니다. 여행 가셨을 때 꼭 이 팁을 좀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와인을 마실 때 처음에 이제 막 코로 마셔야 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는 눈, 거예요? 코, 눈? 입, 손. 저는 다 얘기를 하거든요. 손까지요? 눈, 코, 입, 손.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네. 눈은 보는 거예요? 선입견이 참 많이 들어가서 좀 얄밉기는 해요. 네. 좋은 화이트 와인은 뭐 우리가 화이트 와인은 좀 차게 먹는다 치는 게 레드 와인은 뭐 상온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조금 고급진 화이트 와인은 거의 상온에 준하게 마십니다. 그래요? 네, 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캐가 아니라 아로마가 워낙 좋아서 이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 눈 감겨놓고 첫 잔 대접하면요. 네. 얘를 감추는 게 아니라 드시는 분의 눈을 가려놓고 마시면. 색깔의 선입견이 없는 상태에서 네. 화이트를 드시는데 레드라고 열이면 6, 7이 오해합니다. 그렇게 풍부합니다. 어쨌든 눈은 좀 이간질을 많이 합니다. 네, 눈이 좀 이렇게 선입견을 그렇군요. 많이 좀 네. 가죠. 자, 그렇고 코는 너무 만난 표현을 하셨죠. 와인은 코로 즐긴다. 저는 뭐 90%가 코로 즐기는 향에도, 거죠. 예. 감기 걸리고 코맹맹이 할 때 음식이 맛이 없어서 그쵸, 맞아요. 예. 된장찌개를 먹는지 뭘 먹는지. 두부가 씹히니까 된장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뭐 코가 막히면 음식은 거의 뭐 미각이 잘 안 그죠? 느껴지니까. 컵을 댈 때 우리는 혀로 맛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도 결국은 후강으로 비강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코가 저는 와인에겐 90%라는 게 아닌가 합니다. 혀야말로 간사하게 이루 간사할 수 없죠. 오해를 그렇게 하죠. 지 혼자 뭐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그러면서 사실은 왜 그래서 입안에 물고 조금 혀로 맞아요. 돌리세요라는 네. 이유가 혀로 뭔가를 맡으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입안에 온도로 데피잖아요. 네, 네. 그래서 빨리 삼키지 마세요 하는 게 입안에서 결국은 후강으로 그 향을 향도 이렇게 느끼고. 들어올 때 그 온도에서 느껴지는 향과 내가 입안에서 3초든 4초든 버무리면서 내 입안에 36도 오븐으로 데핀 그 향이 또 발휘가 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입과 혀로 와인은 즐기는 게 아니라 코로 즐기는 거죠. 그럼 네. 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은? 전 손은 사실 처음 잔이 들어봤어요. 너무 예쁘잖아요. 잔이 너무 예쁘죠. 예. 그 잔 왜 그거 함부로 너무 그 잔 만드는 그 과정도 알게 되고 하면 잔마다 우리 진행자님도 왜 야 이거 잔 이쁘지 않니? 맞아요. 와인잔은 너무 커피숍에서도 왜 어떤 맞아요. 커피가 다 맛있지 않나요? 막 밑에 막 보잖아요. 막 잔 예쁜 거 어디 건가. 살짝 막. 예. 그러면서 우리 집에 있는 거야. 맞아. 아싸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그 잔의 그 그립감 네. 그리고 그 잔이 내 혀에 닿았을 때 닿았을 때. 이 립 우리는 립만 자꾸 생각하는데 바디 베이스에서 만져지는 그 잔의 그 편안함이라든가 여기 까끌까끌해. 근데 그게 되려 중심 잡아주네. 그런 것들도 왜 놓칩니까? 내 집에 없는 잔인데. 그리고 내가 안 씻어도 되잖아요.
그쵸. 누가 다 갖다 줬죠. 얼마나 좋아. 그거 놓치면 아까워서 저는 눈, 코, 입, 손을 다 얘기를 좀 드리는 편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뭐 와인을 또 고를 때 이제 뭐 음식과의 궁합. 그렇죠. 마리아주가 그렇죠. 있고요. 이게 네. 가장 이제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좀 간략하게 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와인을 고를 수 있는 팁 같은 거 좀 정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붉은 육류에는 붉은 색깔의 요리에는 레드다. 하얀 색깔, 흰색살 생선이나 흰색살, 그럼 뭐 닭가슴살 얘기되겠죠, 유럽에서는. 네네. 그렇다면 화이트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100%는 아닙니다. 자, 번외로 설명을 돌려드릴게요. 유럽은 갖은 양념이 재워놓는 양념이 거의 없는 요리 군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 색깔이 반영될 수밖에 없죠. 소금, 후추 외에는 다른 게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비근하게 설명을 해보죠. 닭을 우리는 백숙도 하지만 도리탕도 합니다. 완전 다르죠, 음식이. 색깔이 아예 달라지죠. 그렇죠. 닭인데 네. 이 친구가 닭도리탕으로 나오면 빨개지고. 붉은색입니다. 네. 그러면 뭐에 맞춰야 되는 거야? 자, 이런 반론이 가능하다라는 네. 거죠. 그런데 유럽에서는 대체적으로 맞네. 삼겹살은 허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주물럭을 그렇죠. 하면 붉은색이 그렇죠. 됩니다. 예. 자, 이거하고 같은 메커니즘이라고 보셔도 어떨까?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흰살 쪽에서는 화이트가, 붉은 쪽에서는 레드가. 그런데 사실 레드는 또 탄닌이라는 껍질의 성분 때문에 탄닌이라는 묵직함, 그걸 이제 뭐 바디감이라고도 표현하고 네. 뭐 풀바디라고도 하고 뭐 입안이 쫙쫙 달라붙는다라는 표현도 이렇게 막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레드와 화이트가 요리의 선택에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자, 두 번째. 네 분이 가셨어요. 네. 술을 조금 하시는 와인을 좀 즐기시는 분들 네 분이 가셨어요. 네. 근데 물론 우리가 이제 여행 일정 중에서 한 가지의 메인 요리만 드실 때도 있지만 2, 3일에 한 번 정도씩은 또 좀 좋은 데서 좀 좋은 거 좀 드셔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3코스나 4코스까지는 배가 너무 불러서 힘들다고 하더라도 앞에 에피타이저 알라카트에서 조금 예쁜 거 하나 시켜놓고 그죠? 그리고 메인을 먹습니다. 그럴 때는 첫 번째는 스파클링이나 화이트로. 왜냐하면 그러니까 첫 번째 요리가 부구죽죽하게 막 나오진 않으니까. 양쪽 막 이렇게 포크나이프 다 써가면서 썰 일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럴 때는 스파클링, 가볍게. 그러니까 쉽게 해서 샴페인이라든가 화이트 중에서도 조금 더 아로마가 좀 좋은, 그러니까 꽃향기가 조금 더 많은. 다시 한번 유럽에는 갖은 양념이 없다 보니까 향이 부족해서 그 향을 와인으로 대체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화이트로. 근데 네 분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네. 세 분이나 네 분. 와인 한 잔을 열어서 통상 6잔 열심히 잘 분배하면 7잔까지도 나오니까 네. 한 잔이나 2잔 정도로 마실 수 있게끔. 첫 번째 요리에서 끝을 내고 메인 요리에서 레드를 선택을 하면 너무 좋네요. 그 집에서도 동양에서 온 유럽 친구들이 왔군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문화가 그렇게 접근이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도 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요리에는 멜롯에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자꾸 메이커와 에티켓, 어떤 도메인을 자꾸 소개를 해달라고 그러세요. 네. 그렇게 많은데 그걸 다 어떻게, 외우고 다닐 그렇죠. 거예요? 많으니까. 그거야말로 바보짓이죠. 네. 아니 맥주처럼 그 맥주 회사밖에 없으면 그거 외우고 다니시면 되는데 프랑스에도 수천 가지가 아니라 수만 도메인이 있고 이탈리아에도 수천 도메인이 있고 해마다 다른 맛인데 그렇죠. 굳이 그거는 저처럼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외우는 거고 네. 여행객들은 소비자들은 그냥, 굳이 네. 그런데 포인트는 그 동네 거 주세요가 저는 최고가 아닐까. 이게 진짜 오늘 남는 네. 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또 듭니다. 정말 뭐 시간이 또 허락한다면 더 많은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는데 오늘 진짜 여행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또 와인 얘기도 나눠보니까 오늘 저녁에 와인 드시고 싶은 분들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자,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행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행으로 업과 직으로 한 생을 참 고맙게 이렇게 왔습니다만 저는 3대 여행을 좀 해보셨으면이라는 말씀을 좀 많은 장소에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요즘은 명도 길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시니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한 번쯤 정말 우리의 중간에 되는 자제분들일 수도 있고 혹은 또 어르신들이 아직 조금 자리 좀 덜 잡힌 우리 며느리나 사위와 함께 외손주가 됐든 친손주가 됐든 그게 손녀가 됐든 한 번쯤 대가족이 다
다 직계 좀비 속 다 그거 대형 사고고요. 그냥 이렇게 그 시기쯤 어르신들이나 우리 자제분들의 시기에 맞았을 때 어르신들과 본인의 아이들 한두 명 같이 한번 3대 여행을 한번 해보시면 돈 많이 듭니다. 용기 엄청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족도 높으냐? 아니요. 어떻게 첫 술에 배부릅니까? 그래서 첫 번째를 저는 꼭 국외 여행이나 해외여행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1박 2일 말고 2박 3일, 3박 4일 그게 제주도가 됐든 여기 분이 뭐 부산이 됐든 그죠? 광주가 됐든 여수가 됐든 강원도가 됐든 한 번쯤 잡고 세 세대가 함께 여행을 하면 입에서 담배내 나고 명절에 용돈 주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라 여행을 함께 했던 추억이 남는 영정사진 속의 어르신네가 아니라 그 손주 손녀의 추억 속에 그 녀석들의 앨범에 함께 기억되는 가족으로 여행의 친구로 남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오늘 이 방송의 마무리 인사로 3대가 함께 여행을 한번 진행을 해보셨으면 이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대원 역사문화여행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여행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고 또 문화를 체험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피플 위드 CJB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